고부 갈등. 이 오래된 사회적 현상은 때로는 웃픈 에피소드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깊고 복잡한 인간 심리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왜 그렇게 미울까? 라는 질문은 많은 시어머니와 그 가족들에게 오랜 고민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심리학적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감정 문제를 넘어 가족 역학, 사회적 기대, 그리고 각자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심리적 요인들이 어떻게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표출되는지 그 복잡한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부 갈등이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선 인간 본연의 애착과 상실감, 그리고 보상 심리 같은 원초적 감정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심도 있는 탐구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 심리 상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부들 중 약 30% 이상이 고부 갈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으며 이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시어머니로 하여금 며느리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단순히 개인적인 성격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심리적 배경이 작용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다양한 심리학적 관점과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고부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 그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복잡한 인간 심리의 미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심리적 요인은 바로 상실감과 애착입니다. 많은 시어머니에게 아들은 단순한 자식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 삶의 가장 큰 의미이자 평생을 바쳐 키워온 가장 소중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며느리라는 존재가 그 아들을 자신으로부터 빼앗아간다는 무의식적인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공들여 키운 나무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따가는 것 같은 감정 말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리개별화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아들이 결혼을 통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며느리와 새로운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아들과의 강한 애착관계가 흔들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이 어머니에게 의존적이거나 어머니가 아들에게 과도하게 의존적이었던 관계일수록 이러한 상실감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가까워지는 모습, 아들이 며느리의 편을 드는 모습 하나하나가 시어머니에게는 자신의 자리를 잃어가는 듯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의 가정과 아들을 지배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며느리의 방식대로 집안의 질서가 재편되는 것에 대한 저항감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감과 애착의 문제는 시어머니의 자존감과도 연결됩니다. 아들이 자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시어머니의 존재 가치를 흔들고 이는 곧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라는 형태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심리적 요인은 보상 심리입니다. 이 심리는 고부 갈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과거 자신의 시집살이 경험을 며느리에게 그대로 투영하는 현상입니다. 자신이 힘들게 겪었던 고통과 희생을 며느리도 똑같이 겪어야만 비로소 공평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며느리가 겪지 않으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심리입니다. 이 보상 심리는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야 한다는 명확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으니 너는 나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기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시댁에 헌신했지만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더 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자신이 겪었던 미해결 과제를 며느리를 통해 해결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했던 인정을 며느리를 통해 받고 싶어 하거나
자신이 누리지 못했던 권위를 며느리에게 행사하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70대 시어머니인 김 여사는 늘 며느리에게 내가 너만 할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어머니 시중 다 들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애들 키웠다. 너는 편하게 산다며 불평했습니다. 김 여사는 젊은 시절 엄격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며 자랐고 그런 자신의 고생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처럼 힘들지 않게 사는 것에 대해 일종의 박탈감과 질투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 심리는 며느리에게는 부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시어머니에게는 끊임없는 불만과 비교 의식을 야기하며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세 번째는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살아온 시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고방식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단 고부 관계뿐 아니라 모든 세대 간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고부 관계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림이라는 영역에서 시어머니는 절약과 전통적인 방식 그리고 손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효율성과 편리함 그리고 가사 노동의 분담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냉장고 정리 방식, 음식 만드는 법, 청소하는 기준 등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육아 방식 역시 대표적인 갈등 요인입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엄격한 훈육과 조기 교육에 집중했을 수 있지만 며느리 세대는 아이의 자율성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놀이 중심 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키웠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애지중지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이나 어머니 시대 방식은 지금과는 달라요라는 며느리의 말은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도 다릅니다. 시어머니 세대에게 가족은 혈연 중심의 대가족 공동체이며 며느리는 그 구성원으로서 시댁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기대받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세대에게 가족은 핵가족 중심의 개인적인 유대 관계이며 부부 중심의 독립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명절 행사, 제사, 가족 모임 참석 여부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갈등을 유발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가족의 전통과 의무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느낍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주장일 수 있지만 그 배경에 깔린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풀기 어려운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자존감과 인정 욕구 역시 며느리를 향한 미움의 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인 며느리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집안의 어른이자 경험 많은 선배로서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며느리가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방식에 따르지 않거나 심지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시어머니는 자신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는 시어머니의 조언에 며느리가 저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라고 답할 때 시어머니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불쾌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며느리에 대한 미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며느리 또한 새로운 환경과 가족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로 보이고 싶고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끊임없이 비판하거나 사사건건 간섭하며 며느리의 의견을 무시할 때 며느리 또한 자신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결국 서로에게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며느리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30대 회사원인 박수진 씨는 결혼 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늘 박 씨의 옷차림, 직업, 심지어 친정 부모님에 대해서까지 비판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집안일을 도와드리려고 할 때도 내가 뭘 알겠니? 내가 하는 게 낫다며 매번 밀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고 싶어 노력했지만 계속되는 비난과 무시에 결국 박 씨는 시어머니 앞에서 말 한마디 꺼내기조차 힘들어졌고 심지어 시댁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박 씨의 이러한 태도를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였고 박 씨에 대한 미움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자존감과 인정 욕구가 고부 갈등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지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역할 부재는 고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경우 고부 갈등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남편, 즉 아들에게 의해 해결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곤 합니다. 한쪽에만 치우치거나 혹은 아예 갈등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양쪽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어머니의 편만 들거나 어머니의 비합리적인 요구에도 아내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강요할 경우 며느리는 남편에게까지 실망감을 느끼며 고립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마는 원래 저래. 내가 좀 이해해줘 같은 말은 며느리에게 내 남편은 내 편이 아니다라는 절망감을 안겨주고 이는 곧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의 편만 들거나 어머니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머니를 비난할 경우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들을 빼앗겼다는 상실감이 더욱 현실화되는 순간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남편의 역할은 아내와 어머니의 입장을 모두 경청하고 공감하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갈등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머니에게 아내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때로는 아내에게 어머니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들이 이러한 중재자 역할을 어려워하거나 갈등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가정 내의 평화를 깨고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됩니다. 한 며느리의 사연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5년차 직장인 이지혜 씨는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간섭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씨의 육아 방식, 음식 솜씨, 심지어 퇴근 시간까지 간섭했습니다. 이 씨는 남편에게 여러 차례 시어머니의 간섭을 줄여달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늘 엄마는 원래 그래. 내가 맞춰야지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이 씨에게 모진 말을 할 때도 남편은 그저 옆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 씨는 결국 남편에게 당신은 엄마 아들만 중요하지 나는 안 중요한 사람이냐며 크게 싸웠고 부부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남편의 무관심하거나 회피적인 태도는 고부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며느리를 향한 미움의 심리적 이유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상실감과 애착, 보상 심리,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충돌, 자존감과 인정 욕구, 그리고 남편의 역할 부재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고부 갈등이라는 복잡한 문제로 발현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성격 탓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각자의 성장 배경과 심리적 특성, 그리고 가족 역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와 소통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독립적인 삶과 가치관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의 오랜 삶의 경험과 애착, 그리고 인정 욕구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재자인 남편은 이 갈등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조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상담을 통해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오랫동안 쌓여온 오해와 감정의 앙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부 갈등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유대는 더욱 깊어지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고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